요즘 겨울은 예전보다 많이 따뜻해졌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가끔 어릴 적 그 겨울이 떠오릅니다. 1960년대 겨울. 집이라고 해봐야 문풍지 붙인 흙벽집 하나.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던지 어머니는 해마다 창호지를 2겹, 3겹씩 덧발랐습니다. 풀냄새 나는 젖은 창호지를 손으로 꾹꾹 누르며 이렇게 해야 바람 안 들어온다.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밤이 되면 문틈으로 바람이 슝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 솜잎을 하나를 온 식구가 같이 덮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 7 식구가 발만 겨우 집어넣고 서로 등을 붙이고 잤습니다. 누가 이불을 조금만 잡아당겨도 야, 춥다 좀 붙어 자라. 투닥투닥거리던 그 소리.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놓아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방 안인데도 얼음이 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이상하게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날이나 되어야 하나 얻어 입던 빨간 내복. 그걸 입는 날은 괜히 하루 종일 따뜻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난방이 좋아서 겨울을 난 게 아니라 사람 온기로 겨울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화려한 궁궐에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춥게 겨울을 견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닌 이름도 남지 않은 사람들, 궁녀와 내시들 이야기입니다. 궁궐에서 살면 참 따뜻했겠지. 왕이 사는 곳이니 늘 포근하고 따뜻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단 이불 덮고 따끈한 온돌 위에서 걱정 없이 겨울을 났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고궁을 한번 직접 걸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이 얼굴을 그대로 때립니다. 돌바닥은 냉장고처럼 차갑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딱 한마디가 나오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 말고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궁궐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왕보다 더 추웠던 사람들, 궁녀와 내시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궁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아주 추운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마루는 넓고 돌바닥은 차갑고 창문은 크고 틈은 많았습니다. 열기가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온돌방인데 왜 추워요? 온돌은 모든 방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 대비 중전, 정말 높은 사람들 방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은 그냥 냉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작은 부속방, 좁은 방,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합숙을 했습니다. 혼자 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3명, 4명, 많으면 6명까지.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온돌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겨울밤이면 바닥이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자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어깨를 붙이고 등을 맞대고 무릎을 포개고 마치 새끼 고양이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잠들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이불도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솜이불, 누비이불, 덧이불, 겹겹이 덮고 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솜저고리 그대로 입고 잤습니다. 편하게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자는 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커튼도 있었을까요? 커튼 용도로 사용 가능한 병풍이 방 안에는 늘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한 벽이었습니다. 병풍으로 둘러 작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체온을 지켰습니다.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없으니 내 몸 주변만이라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랫목, 아궁이 가까운 따뜻한 자리. 그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급 순서였습니다. 상궁이 먼저, 그 다음 나인 막내 궁녀는 늘 참바닥입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차가운 구석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자리 하나가 그들에겐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시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래도 실내에서도 일했지만 내시들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밤새 순찰을 돌고 문을 지키고 마당에서 대기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옷을 몇 겹씩 껴입었습니다. 손바지, 털조끼, 덧옷, 그리고 작은 화로를 들고 다니며 손을 녹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휴대용 난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늘 병이 돌았습니다. 기침병, 관절염, 폐질환 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가장 춥고 가장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극을 보며 말합니다. 궁궐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 빼고 거의 다 추웠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냉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삶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집, 남들이 보면 좋아 보이는 인생. 그런데 정작 내 자리는 차가울 때가 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 따뜻하고 누군 외롭습니다. 궁녀들도 그랬습니다. 같은 궁궐에 살면서도 누군 아랫목, 누군 참바닥.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중순 서울 한복판. 기온은 영하 12도. 저는 지금 경복궁에 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맘때쯤 이 궁궐 안에서 왕은 따뜻한 방에 앉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온돌 덕분이죠. 정말 궁궐 전체가 따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왕이 따뜻했다는 건 기록에 많습니다. 그런데 궁녀와 내시들은요? 불 지피던 화방이는요? 오늘은 조선 궁궐 온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삐딱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이야기입니다. 단 기본은 짚고 가야겠죠. 온돌, 정확히는 구들이라고 부르는 이 난방 방식은 기원전부터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때 시작됐고 고려를 거쳐 조선에 와서는 궁궐 전체가 온돌로 설계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 공기가 방바닥 아래 구들장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열기가 돌을 데우고 그 돌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연기는 굴뚝으로 빠지고 열기는 오래 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세계적인 난방 기술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 기술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가 그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들어가서 천천히 걸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대부분은 마루입니다. 넓은 대청, 긴 복도, 툇마루. 온돌방은 몇 칸 안 됩니다. 왕이 쓰는 침전, 왕비의 처소, 세자가 머무는 방. 그 외 건물에 있는 방은 아궁이가 없는 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궁궐에는 왕만 산 게 아니잖아요. 상궁, 궁녀, 내시, 나인,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행랑채에서 잤거나 쪽방에서 잤을 겁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데도 춥습니다. 지금은 1월이고 해가 떠 있는데도요. 난방도 되지 않은 이 방에서 어떻게 잤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궁궐의 난방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등급은 당연히 왕과 왕비입니다. 침전은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구들장도 두껍고 아궁이도 큽니다. 밤낮으로 불을 지펴서 방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했다고 합니다. 2등급은 세자, 고위 왕족들입니다.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도 온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침전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불도 조금 덜 지폈겠죠. 3등급은 고위 상궁 일부입니다. 상궁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몇몇은 온돌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궁이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4등급에 속하는 대부분의 궁녀, 내시들은 마루방이거나 쪽방이거나 복도 옆 작은 방에 지냈습니다. 아궁이 없는 난방이 안 되는 방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궁중 나인들이 한겨울에도 얇은 옷으로 지내며 밤이면 서로 몸을 맞대고 잤다. 차가운 마루, 볏짚을 엮어 만든 멍석, 얇은 천에로 만든 얇은 이불 하나. 이게 궁궐 안대 부분의 밤이었습니다. 그럼 왕의 바닥은요? 왕은 흙을 고온해서 구운 전돌 바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나인과 상궁 내시들이 잠자는 바닥 마루는 어떤 목재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공은 우물정자와 닮았다 하여 우물마루 시공을 했죠. 보수하기 좋은 장점도 있었고요. 나무는 주로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사용했고 소나무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에서 자라는 금강송은 결이 치밀하고 송진 함량이 높아 습기와 부식에 강해 궁궐의 기둥과 귀틀재로 우선순위로 사용하였고 반면 청판이나 가구재로는 무늬가 아름답고 목질이 매우 단단한 느티나무가 선호되었습니다. 궁궐 제일 구석진 창고 옆쪽 방은 아예 문안방입니다. 새벽에 물 기르러 나가야 하는 내시들, 밤새 불 지피는 화방인, 청소하는 일꾼들. 이 사람들은 궁궐에서 일하지만 궁궐의 따뜻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돌은 모두를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4시,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 일어납니다. 화방인입니다. 왕이 일어나기 전에 방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벽 4시에는 불을 지피기 시작해야 합니다. 장작을 날라야 합니다. 한 아궁이에 한 아름씩. 경복궁에만 아궁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손은 트고 화상 입고 연기 마시고 재투성이가 됩니다. 화방인이 불 지피다 연기에 질려 쓰러진 일이 있다.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밤에도 불을 지핍니다. 왕이 주무시는데 방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은 본인이 피운 불로 데워진 방에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본인은 차가운 행랑채에서 잡니다. 임금은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지만 그 방을 데운 사람은 잠들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화방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기상하여 장작을 준비합니다. 5시 왕실 침전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오전 내내
각 처소 아궁이를 관리합니다. 점심은 밥 한 끼 서서 먹습니다. 오후에는 장작을 추가로 공급하고 아궁이 불을 관리합니다. 저녁에는 밤 난방을 준비합니다. 밤 10시 마지막으로 불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일어나기 전부터 왕이 잠들 때까지 불을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요. 화방인이 과로로 쓰러져 죽은 일이 있다. 이것도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록에도 거의 안 남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삶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록 한 구석에 화방인이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만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불을 지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궁궐 하나 데우는데 하루에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추정치는 하루 700톤입니다. 오늘날 25톤 트럭으로 치면 하루에 28대 분량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궁궐 주변 산은 물론이고 멀리 강원도, 경기도 산까지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 난방을 위해 사방 백리 안의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울 주변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나무를 베는 건 백성입니다. 군역의 일부로 부역으로 세금 대신 베고 옮기고 쌌습니다. 대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벗겨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호랑이입니다. 조선 후기 실록에는 호안에 대한 기록이 급증합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산림이 파괴되어 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온다. 호랑이, 멧돼지, 이리떼가 마을로 내려옵니다. 살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궁궐의 옹기는 결국 자연과 백성이 대신 지불한 값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니다. 그래도 왕실 사람들은 따뜻했겠네요? 사실 그것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조선 궁궐 건물은 단열이 약합니다. 창호지 한 장, 나무 문틀, 틈새 많아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침정까지 한기가 들었다. 영조실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께서 밤에 추위를 느껴 이불을 더 덮게 하였다. 온돌은 바닥을 데웁니다. 하지만 공기를 데우진 못합니다. 바닥은 따뜻한데 공기는 차갑습니다. 천장이 높습니다. 열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높이는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떨었습니다. 화로를 옆에 두기도 했고 두꺼운 옷을 껴입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완벽하게 따뜻한 궁궐은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왕도 추웠고 궁녀는 더 추웠고 화방이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삽니다. 온수 난방, 심야 전기, 보일러 하나로 집 전체가 따뜻합니다. 그 기술의 뿌리가 조선 온돌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따뜻함 뒤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불을 지피고 추위 속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궁궐은 아름답습니다. 온돌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다만 가끔은 이 따뜻함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의 땀과 추위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그늘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